네, 안녕하세요. 뉴튼입니다. 오늘은 이제 질문이 좀 하나 들어왔어요. 제가 노베이스인데 공부를 저도 나름대로 한 달 정도 노력을 해봤는데 성적이 안 올라요. 그럼 도대체 얼마만큼의 노력을 가해야 성적이 오르는 건가요? 어느 기간만큼 노력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 왔습니다. 노베이스에 해당하는 정확한 기준을 좀 얘기를 하면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우리가 9등급제잖아요. 근데 9등급은 솔직히 공부를 너무 안 한 거고 5등급부터 7등급 또는 8등급까지를 최대 잡고 요 구간에 있는 친구들이 왜 성적을 노력했는데도 안 오르고 이 노력의 기준이 그럼 어느 만큼 돼야 되는지 그 원인과 그리고 어느 기간 동안 있어야 성적이 오르는지에 대한 제 개인적인 경험을 이야기를 해주려고 해요. 보통은 노베이스인 친구들의 이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중학교 때 한 중간 정도 했던 친구들이죠. 자유로운 영혼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많을 건데 이 친구들을 비판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 친구들의 어떤 행동 습관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있어요. 첫 번째, 이제 암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암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암기를 잘 못하는데 암기를 잘 못하니까 암기를 안 해요 라는 이유로 가게 되죠. 이게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싫어해서 안 하다 보니까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암기도 연습을 좀 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 친구들의 암기 때문에 뭐가 문제가 되냐면 해당 학년에 외워야 될 각 용어들에 대한 암기가 굉장히 부족하게 돼요. 나중엔 또 거꾸로 뭐라 그러냐면 이해가 안 돼서 암기를 못한다라는 핑계까지 오게 됩니다. 전혀 말이 안 되는 게요, 해당 학년마다 예를 들어서 영어를 빗대어서 얘기를 하면 영단어를 외워야 되는데 중학교 때 영단어와 고등학교 때 영단어가 다르죠. 근데 이 레벨이 다른 용어들을 계속 배워나가는데 이것들을 안 해놓으면 나중에 그것들은 다 구멍이 나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해당 내용의 장문의 설명이나 지문을 읽다 보면 용어가 듬성듬성 빠져버려요. 그러면 이걸 갖고 공부를 할 수가 없죠. 이 문장 전체가 대략적인 이해만 가지 정확하고 또렷한 이해가 전혀 안 됩니다. 중학교 때 공부랑 차이점은 뭐냐면 중학교 때는 그냥 A는 B야 라는 식으로 팩트만 나열한 다음에 자, A는 B일까요? 라는 식으로 물어봅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때 가면 A는 B고 B는 또 C와의 관계가 있고 C는 또 A와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어떤 결과를 내가 조절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식으로 상호관계에 대해서 고등학교 때 배우게 되거든요. 대부분의 과목들이 그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용어에 대한 정확한 뜻과 명료한 이해가 바탕이 안 돼 있으면 막상 설명을 들었는데 설명이 굉장히 빠르게 들리게 돼요. 뭐지? 외계어인가? 이런 식으로 되게 됩니다. 그래서 노베이스인 친구들이 일반 학원 강의를 들었을 때 4등급에서 2등급 대에 있는 친구들의 포커스를 맞춰서 학원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그 스피드와 그 용어의 빠른 템포를 못 견디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베이스인 친구들은 이해하는 속도가 굉장히 느려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열등감이 형성되기 때문에 보통은 노베이스인 친구들이 학원에 들어가는, 진입하는 단계에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학원 입장에서도 노베이스인 친구들이 들어왔을 때는 본인의 노력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프로그램 자체가 중위권 친구들한테 맞춰져 있기 때문에 하위권에 있는 친구들은 본인이 노력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한마디로 정규 수업 외에 본인이 여지껏 안 했던 부분을 굉장히 연습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공부를 하면 지식이 쌓이죠. 그러면 공부를 안 하면 아무것도 안 쌓이나요? 쌓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싫어하는 무식이 쌓이죠. 공부를 하는 친구들은 지식이 쌓입니다. 물론 개개별로 얼마만큼의 지식을 쌓느냐는 건 개인 차이긴 하지만 공부를 안 하게 되면 마이너스의 개념이 무식이 쌓입니다. 선생님 뭐 공부를 안 하는데 뭐가 쌓여요? 아무것도 안 쌓이고 그냥 바닥이겠죠. 네, 안타깝지만 우리는 고등학교 때 상대평가라는 걸 하죠.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차근차근 다른 친구들은 지식을 쌓습니다. 그게 얕든 깊든 쌓아 올리죠. 그래서 평균적인 어떤 높이가 있게 됩니다. 이 평균 높이에서 자기는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상대적으로 더 낮아지는 효과를 얻게 되죠. 이게 바로 무식이라고 하죠. 여러분이 알아야 될 나이에 그걸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을 모르고 있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되게 무섭죠. 그래, 내가 무식하다는 거야? 그래, 너 유식해서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태반이죠. 한마디로 공부를 안 하는 순간순간마다 원래 배워야 될 걸 연습을 하지 않고 또 원래 해야 될 건 안 하게 되면 본인의 열등감을 저축하게 되는 거죠. 이해가셨나요? 그래서 노베이스인 친구들이 혼자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찾는다는 건 저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친구들을 비난하기보다는 이제부터 좀 얘기를 해볼게요. 본인이 모르는 걸
예를 들어 선생님한테 배우든 학원에서 배우든 아니면 뭐 과외를 하든 본인이 모르는 걸 물어볼 수 있는 창구는 우선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본인이 얼마나 모르는지를 적나라하게 본인도 받아들여야 되니까 테스트 보는 걸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업하고 나서 알 것 같고 또는 아는 것 같다라는 명료하지 않은 어떤 개념이 확립이 되면 꼭 가서 학교 선생님이든 아니면 본인이 다니는 학원이든 자꾸 물어보셔야 돼요. 노베이스인 친구들이 이런 작업들을 잘 안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열등감에 묻혀서 성적이 오르지 않습니다. 보통은 인터넷 강의를 알아들을 때까지 반복하는 경우가 본인이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많이 하지만요, 이렇게 되면 챕터를 다 완성을 하지도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는 경향이 많아지죠. 근데 이 친구들의 노력이 그렇다고 해서 되게 편하게 노력을 했느냐? 그건 아니에요. 노력이라는 건 자기가 하기 싫고 괴롭지만 그걸 이겨내서 앞으로 나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 입장에서는 다른 일반 친구들보다 몇 배 더 괴로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자기가 공부하면서도요, 자기가 열등감을 가져요. 뭐야, 나 바본가? 아우, 나 빡대가리인가? 막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자괴감까지 든다고 해요. 그래서 반복하면서 자기를 위안을 합니다. 너는 잘하고 있어 라고 위안을 하면서 반복해서 영상을 듣다 보면 진도가 제대로 하나도 못 나가요. 그러면 또 거기서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너무나 괴로운 시간을 혼자만의 감옥에 가둬놓고 있죠. 일반적으로 해서 노베이스인 친구들이 본인 혼자 하게 되면 또 학원의 도움을 직접적으로 받아도 잘 안 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많아요. 왜 많을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본인의 단점을 자꾸 부각을 시키고 체크를 받고 무식을 제거하는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일반적인 4등급에서 2등급 친구들이 공부하는 방식을 그대로 답습해서 본인도 문제 연습이라든가 아니면 기본 개념 보완이라든가 이 정도만 하기 때문에 밑빠진 독에 물 붓기 형태가 돼요. 우리가 왜라는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는 그 왜라는 질문에 답변을 받기 위한 기본 지식이 필요해요. 근데 기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넣어주면 흘러내립니다. 예를 들어 지구가 둥근 이유는 왜 그럴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면 답변은 지구가 용융 상태가 되었을 때 지구 중심부를 기점으로 해서 무중력 상태 안에서 지구 중심부로 중력이 작용했기 때문에 둥글게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중력이 뭔지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구가 왜 용융 상태가 됐는지 알아야 되고요. 용융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했던 맨 처음에 용어의 정확한 정의와 뜻에 대해서 굉장히 연습해야 됐었지만 앞전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용어들 그리고 이 내용들을 모르기 때문에 이 왜에 대한 답변을 해줘도 또다시 왜에 들어가게 되는 이런 악순환을 반복하게 되는 거죠. 이걸 일반적인 학생들, 어린 친구들이 이걸 경험하게 되면요, 질문하기 정말 싫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물어볼 때마다 더 바보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비난하기보다는 아이한테 계속 질문해, 답변을 좀 해줄게 라고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자꾸 물어보고 그거에 대해서 알아가는 건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라고 아이한테 인식을 해줘야 돼요. 어쨌든 노베이스인 친구들은 이런 식으로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니까 답을 하나 알려드리면 용어에 대한 거, 단원의 챕터에 나와 있는 용어들, 단어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꾸준하게 정확한 의미를 외워주시고요. 암기를 엄청나게 연습을 해야 됩니다. 남들이 안 한 거에 몇 배의 시간을 들여야 될 거예요. 요건 알고 있어야 돼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남들이 쌓아 올릴 시간에 자기는 쌓아 올리지 않았잖아요. 남들이 플러스 100까지 쌓아 올렸다면 자기는 그 시간 동안 놀았으면 마이너스 100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레벨까지 올라가려면 2배의 노력을 가하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마이너스 100에서 플러스 100까지 가려면 플러스 200을 해야 되는 거와 똑같은 거죠. 그리고 이제 처음에 얘기했던 도대체 얼마의 기간이 지나야 성적이 오르느냐라고 얘기하는 건요, 아까 말했던 그런 기본적인 용어와 그 다음에 단어 그리고 암기 연습 그리고 꾸준하게 계속 질문과 답변을 받았고 그리고 연습을 통해서 본인의 습관을 좀 탈피했다는 가정하에서 보면 이렇게 한 2번 정도의 시험을 거쳐야 돼요. 보통은 중간 기말 또 모의고사로 따지면 2개월씩마다 있으니까요. 4개월 정도를 거치면 이제 이런 현상이 발생해요. 찍어서 50점, 풀어서 50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선생님 똑같은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는데요, 안 똑같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흙을 쌓아서 산을 만들 계획입니다. 언덕을 높게 쌓기 위해서 처음에 땅을 다진 친구와 땅을 다지지 않은 친구가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땅을 다지고 있는 동안에는 땅의 높이가 올라가지는 않죠. 하지만 이 땅이 다져지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노력과 시간을 넣게 되면 그렇죠, 땅이 탄탄하게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땅을 다지는 동안 흙을 어떻게 다지는지도 연습이 돼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부터 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평균적으로는 이렇게 꾸준하고 체계적인 노력을 가했을 때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성적이 향상되는 경우가 꽤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혼자 있을 경우는 시행착오가 좀 있으니까요, 한 1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아이들마다 편차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앞전에 얘기했던 방식을 채용해서 본인이 꾸준한 노력을 가했을 때는 한 6개월 정도에서부터 성적 상승이 있었고, 일반적으로 시행착오를 겪는다고 하면 1년 정도 이렇게 걸린다고 보면 되겠죠. 어떤 친구들은 이런 얘기하면 1년이면 제가 지금 몇 학년이고 그러면은 저는 큰일이에요, 이게 얘기하는데,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 위기의식이 든 거고요. 이때부터 준비한다고 해도 여러분한테는 그걸 준비하지 않았을 때보다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꾸준하고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죠. 이 한 달 동안 진행한 노력이 여러분한테 좋은 결과를 갖고 올 거라는 생각은 버리세요. 굉장히 꾸준한 노력과, 그리고 이 노력의 값어치가 의외로 낮아요. 그래서 노력의 값어치가 낮으니까 굉장히 많은 양의 노력을, 그리고 값어치를 좀 더 높은 노력, 그러니까 양질의 노력을 넣어서 굉장히 많은 시간 축적을 했을 때 그게 되게 폭발적인 결과를 갖고 올 거라고 봅니다. 노베이스인 거는 죄가 아니에요. 근데 계속 노베이스인 건 죄입니다. 그리고 공부를 못하는 건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공부를 안 하는 건 죄예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이제부터 시작을 해보고 꾸준하게 노력을 해서 장기간의 계획을 세우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